과잉 민원 실태가 뭐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일단 제가 소속돼 있는 북구청을 예를 들어보면 한 민원이 계속해서 30분에서 1시간씩 반복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다 보면 다른 업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 또 아니면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나 그다음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요즘은 기초수급자 선정의 탈락, 아니면 뭐 생활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환수, 그런 민원에 불만을 품고 찾아오셔가지고 어쩔 때는 심지어는 막 칼 등을 흉기를 들고 와서 자기 자살하고 죽이겠다, 막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걸 당하는 담당자들은 거의 트라우마 상태가 옵니다. 특히 예. 젊은 직원들, 그렇죠. 여성 경험이 없는 특히 여성 직원들은 그 진짜 심각할 정도로 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만 하는데 데이터상으로도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는 뭐 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광주시에서 받을 때 네. 아까 자료로 오른 것처럼 2021년도 자료가 1111건 정도가 받았습니다. 시에서 취합할 때. 광주에서만 국한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폭언이나 욕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근데 협박, 그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심지어는 주치자들,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기물파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모 구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나 해당 과외에 직접 흉기를 들고 와서 직원들을 이어받은 사례까지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민원 이야기 해주셨고요. 뭐 악성 민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과잉 민원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뭐 보면은 악의적인 뭐 고질 민원, 뭐 막 고질적인 민원, 뭐 용어도 사실은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행정에서는 특이 민원이라고 합니다. 특이 민원, 네, 또 그런 용어도 있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뭐 적절한 대응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신문고라든가 외부 기관에 계속해서 투서 형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에 대해서 대응을 다시 같은 내용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거의 괴롭힘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제도가 없는 제도인데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정말 무리한 그런 요구. 그리고 잘못된 모든 행정이 그 공무원 탓이라고 책망하는 경우, 뭐 이런 등등의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냥 터무니없이 모든 것을 그냥 비난하고 막 모욕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들을 모두 다 그냥 통칭해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용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민원이 이제 과도하냐, 뭐 그렇지 않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뭐 악성 민원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 민원이 그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또 억울하거나 또 절박한 민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 공직자들의 답변이나 태도, 또 일 처리 방식이 뭐 부서 떠넘기식,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조례 규정 때문에 못하는 민원과 법령이나 규정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민원은 좀 구분해야 하다 보거든요. 후자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요즘은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국가가 개인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힘없고 줄없는 시민들은 목소리라도 크게 해야지 민원이 해결된다, 이런 잘못된 문화도 있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그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좀 신뢰와 공정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진 게 지금 과도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뭔가 과도한 민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는 공감을 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대체 이런 민원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뭘까요? 저는 첫 번째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전하고 삶이 사뭇 다르더라.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삶이
각박해져 있더라. 저는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되면서 너무 직원들에게 친절을 너무 강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들도 큰 소리 치면 된다는 그게 와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경험이 부족한 우리 민원인들에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기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업무에 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각박하다 보니까 그걸 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표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바르게 잡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부터 다시 또 문제 제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박철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는 권리의식이 좀 함양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뭐 관공서에 뭐 10대, 20대 때 갔을 때 관공서의 직원 그 공무원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마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힐난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겪어본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대들이 최근에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의 입장이 어찌 보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많이 청렴해지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함양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가 갈수록 너무 속도가 빨라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련 법령에서도 그러는데 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읽으면서 되게 좀 재밌다라고 했던 게 민원을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일까? 신속이 먼저 나오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하라. 우리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민원인이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빨리 처리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일의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원을 대하는 그 민원 담당자의 역량이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신속하고 빠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욕구들이 민원인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안 풀리니 갑자기 그게 화로 표출이 되고, 근데 그게 화로 표출이 되는 게 상대는 우리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네. 나 그렇게 배웠어. 그래, 내 권리 한번 행사 한번 해볼까가 되면서 과도한 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입법에까지 들어왔겠죠. 이게 예전에 언제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어떤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민원을 대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라는 법까지 언제 우리가 만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과잉 민원의 시대, 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분께서는? 저는 이제 뭐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제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지점은 복지국가로의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네. 복지국가가 이제 함양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큰 하나의 그 목표이고요. 또 그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복지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그러니까 뭐 민원, 네. 뭐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그런 의견들을 잘 수용하고 그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을 구현하라. 이런 게 복지국가의 이념인데 그런 절차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필터링 없이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자칫 과도한 민원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행정의 부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위원장께서도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거 있습니까? 민원이 이렇게 과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과잉 민원이라고 하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과잉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과잉 민원에 대한 여러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폭언이나 네. 욕설 그리고 폭력을 동반한 그 설한 행위였습니다. 특히 그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민원 담당 공직자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저는 민원 담당 공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악성 민원을 뭐라고 규정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보통 뭐 4가지로 보기는 하더라고요. 뭐 폭언, 욕설, 폭행 1가지, 그리고 협박, 그리고 성희롱, 업무방해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하던데 궁금한 건 이제 과잉 민원의 법적 기준도 따로 마련이 돼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전부터 있었고요. 방금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바디캠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원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좀 저변에 제도적으로 지금 장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법률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어떤 경우에 이런 그런 바디캠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폭언, 폭행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민원은 아니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할 정도로 인식이 될 정도의 민원입니다. 이 경우에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법률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보이는데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 이미 범죄거든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를 아니고요. 그렇죠. 민원을 행사하는 도중에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 폭행을 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을 내면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냥. 근데 그런 공무집행 방해 상황이 됐을 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나의 업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업무 진행 과정이 적법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느냐를 단지 이 법에다 넣어놓은 것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권한 없이 공무원이 시민들을 혹여라도 관찰하거나 아니면 감독하는 것처럼 바디캠을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고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그 경찰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디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물론 보디캠 이야기는 좀 이따 네, 다시 조금 더 그러시죠. 네네. 하기로 하고요. 네네. 일단 이제 현장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또 이제 대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근데 이제 현장에 가는 분들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게 혹시 나도 악성민원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민원이 내가 스스로 막 진상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뭐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좀 하시나요? 방금 아주 변호사님 악성까지 아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부분은 다 정상적인 민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적으로 폭언 폭행하고 반복적으로 위법 부당한 것을 주장하는 민원.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이제 자료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렇게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대책들이 나왔는데 작동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거는? 아직은 공직사회가 좀 더 많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게 담당자 책임으로 떠안고 갑니다. 그리고 상사들도 이러한 문제 생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감사실에 불려가고 조사받고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소갈이하는 혼자 거죠? 소갈이하고 네, 있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하게 만든 게 현재 분위기라 보고 있고, 따라하든지, 최근 공직을 따라하든지.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게 실효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좀 이걸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 게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저는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말 그대로 기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처벌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보완을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까? 공무원들 가장 필요한 게 지금은 법과 조례를 해서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효과는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가까운 애로 지금 전화 녹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유선상으로 계속 욕설부터 시작합니다. 폭언 욕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의 녹음을 시작하겠다면 좌자들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최근 도입되는 뭐 CCTV나 바디캠 같은 경우도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전요원 같은 인력 배치. 근데 현실적으로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부 들어와서 인원이 또 줄이고 있는 판국인데 안전요원을 뽑으려면 인건비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치가 안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행안부에서도 공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 배치, 그다음에 바디캡이나 그런 것을 설치를 반드시 해라. 그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아가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